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서초월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입니다. 옛말에 복차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를 한다는 뜻인데요.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뒷사람이 실패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 메르스 사태를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는 등 극렬히 비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메르스는 2015년 한 달 보름 만에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한 달 13일 만에 4,812명, 26배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80개국이 대한민국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6.25 때도, IMF 때도, 신종플루 때도, 메르스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군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힘들게 버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중지되어서 거의 내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격리된다면 역사상 대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26배입니다. 부총리, 이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슈퍼 전파자가 정부다 이런 공식보다도 정부가 최대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냐는 저는 그렇게 도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피해 가시네요. 이렇게 악화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우리 부총리 강력히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저는 저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제가 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는 그런 내용을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스크만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니까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하라 난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은 오늘 보면은 14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보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3, 4일 만에 10만 명이 넘어서 상임위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부총리,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월 19일 하루 만에 확진자가 22명이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영아 기생충 축하 5천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영부인이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저 광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 시간 반 정도에 이루어지는 간담회에서 한 장면을 이렇게 해서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저는 청와대 짜파구리 파티에서
반대소하던 그 식탁 아래 반지하에는 국민이 있고 그 아래에는 대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기생충이 아니다, 이런 어떤 신문의 사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의 대통령과 영부인은 물론이고 총리, 장관, 여당 지도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유체 이탈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병 한 달 동안 이 정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입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중국의 권한은 한국의 권한.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 우리도 입국 금지 대상 될 수 있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정하게 말 한 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인 제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뵐 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국무회의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지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국무회의 모두 말씀에도 저는 그와 같은 사태의 엄중함과 정부의 긴장감 있는 방역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몇 배 더 강조해서 말씀 주신 게 아닌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문맥 여러 번을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총리, 신촌 상가 방문해서 손님들이 저거 편하겠다, 돈 벌어놓은 것으로 버텨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것도 제가 총리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한 구절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총리님께서 저한테 말씀 설명 주시고 제가 동영상을 직접 봤는데요. 총리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한 줄만 따서 본다면은 그래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진심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익표 대변인,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표현은 제가 그날 고위당정청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봉쇄라는 단어가 그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브리핑 하시면서 어디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위당정청 할 때 그런 논의가 일치 없어서 본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회의 때는 전혀 논의가 없었는데 아마 브리핑 할 때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그 브리핑 신문 보도를 보고 논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표현이 됐을까 하고 좀 약간 저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다음은 박능우 장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다. 또 최근엔 전국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능우 장관님 말씀에 저는 진심 취지는 알겠는데요. 역시 저는 표현하기에 국민 감정상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다 들지는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대통령은 중국 걱정, 영부인은 시찰 갑질, 총리는 상인들 가슴 후벼 파는 망언, 여당 지도부는 자화자찬, 대변인은 지역 차별 발언, 장관은 우리 국민을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이 하나하나가 국내는 물론이요, 국외 교민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한테 나라가 어디에 있고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울고 싶습니다. 다음은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그런데 실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 의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발병 초기 대한의협이라든지 대한간염협회 등 전문가 그룹, 또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라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 명이나 입국 금지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도입하지 못했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제가 보건대는 초기에 박능우 장관이 있는 중수본이 중심이었고 그 이후에 총리께서 확대 중소본과 중대본부장을 하면서 총리께서 관계장관들과 하는 데서 모든 정책이 저는 결정됐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또 청와대에서도 의견이 있었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총리 중심의 중대본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장관들과 같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부터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후베이성 이외의 나머지 성도 입국 금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 나머지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은 특별 입국 절차를 해서 특별 거명을 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돼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핑계 그런 대지 와중에 마시고 이제 신천지 사태가 예, 발생한 거라고. 다른 나라 70국은 입국 금지를 하고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나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은 손을 떼고 간염병 전문가로서 컨트롤 타워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원님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역이라는 게 민간 전문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역에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방역 질본과 같은 방역 담당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하되 의원님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방역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 의사 이런 분들의 어떤 자문과 조언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에게 완벽하게 맡겨놓는다고 방역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료라든지 모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비전문가는 비껴라. 정권을 진 방역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2014년, 15년 때 에볼라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장관 다, 부통령 다 있지만은 론 클라인이라는 사람을 해서 정권을 줘서 총괄 조정관을 해서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 조정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모릅니다.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보건 데는 가장 방역 전문가는 질본입니다. 저는 질본과 복지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또 적절하게 대통령 질본이 될 수도 있고 더 다른 전문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 겁니다. 질본에서는 의사라든가 그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는 지속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용을 마스크 쓰고 왔습니까, 부총님? 예, 쏘고 왔습니다. 그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 쿠팡에서 구입한 거하고요. 어제 약국에서 구입한 거하고 쿠팡에는 얼마로 구입했어요? 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3,000원요? 예. 제가 5,000에서 7,000 정도 할 텐데. 아닙니다. 자, 제가 그럼 보니까 지금 한 3,8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서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네. 그 산하 공무원들은 어디서 마스크 구입합니까? 저는 일단 아주 긴급 부서는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아마 확보해서 배급하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어차피 개인별로 구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요. 저희 기재부도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아요, 혹시? 예? 가족은 아까 말씀처럼 제가 쿠팡에서 구입한 거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거하고 저희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가서 약국에서? 어저께는 한 장을 샀습니다. 한 장 샀어요? 네. 남아있는 게 한 장이라도 샀고요.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떻게 확보된 게 있었는지 몇십 장을 줬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마스크 구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겠지만은 어제 양재 하나로마트 줄 엄청나게 섰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5시간 대기하고도 겨우 5장 사거나 사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된 정부라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마스크 문제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장관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한 가지는 국민들의 수요가 상당 부분 몇 천만 장이 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생산량이 1,000만 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급 에러를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약돼 있는 1,000만 장이라고 하는 마스크도 국민들 손에 직접 들어가고 또 공정하게 들어가는 하게 해야 그나마 불만이 적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정부 제가 당국자로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부총리 말씀하는 것이 핑계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스크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월 3일부터 13일 열흘간을 보면은 우리 각종 정부 회의에서 마스크 품귀 수급 문제, 사재기 문제가 거론이 됐지만은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다음에 25일부터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은 국민 하나가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보니까
이 정부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나토 정부라고. 노 액션, 실행은 없고 토크온이 말만 있는 정부다. 부총리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뭐 저도 2월 초에 마스크 공장을 가서 점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신천지 사태 이후에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25일 날 마스크 물량의 50%를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고시 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무래도 500만 장이 시장에 유통이 되더라도 국민들 손에 다 한 분당 하나씩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아니었는데 비해서 기대감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27일 날 사실 그런 상황을 좀 알리려고 제가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자, 한 달 내에 우리 정부의 마스크 생산량이 몇 배 늘어났습니까? 이 사태가 되기 전에는 일일 한 600만 장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1,100만 장 정도가 나오는 걸로 거의 제가 알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파악한 수준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중국은 한 달 사이에 거의 3배 늘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늦습니다, 모든 것이. 네, 의원님 저 마스크의 생산량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생산량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생산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는 면 마스크 생산을 한다든가 마스크의 원자재인 부직포 이 원자재를 공급을 알겠습니다.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 간 발표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총리가 마스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출하가 어렵다고 이야기했고 식약기가 마스크 수출 관련 10% 허용 조치를 어느 정도 그걸 하니까 그 다음날 산자부는 마스크 국외 관련 전면 금지를 내렸고 그래도 일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의원님 이렇게 혼선으로 비쳤다면 저희가 송구스럽고요.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1,100만 장 중에 1,000만 장 중에 인도적인 목적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목적에서 10%는 허용을 하는 쪽으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에게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 수출 10%도 저희가 금지하기로 최근에 어저께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수출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그것도 같이 제약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나가서 마스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농협 하나로만 홈페이지에 2시부터 된다 했는데 오전에 다 팔리거나 오후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려도 못 구했습니다. 다음 보면 약국에 가봤습니다. 약국에 소량이 들어와서 오후에 품절이 다 돼서 다 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체국에 가봤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했는데 서울은 아직 판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 쇼핑 거기서 마스크 게릴라 판매한다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습니다.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약국에 가 사고 마트에 가 사고 뭘 한다. 그건 아침에 가서 어쩌다가 소수의 인원만 그런 겁니다. 우리 부총리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지금 여기 와서 엉뚱한 소리로 내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 판매 시간도, 판매 지역도, 판매 날짜도 제각각인 발표, 또 정부는 공급 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대국민 발표를 왜 합니까? 의원님, 화요일 날 고시하고 수요일부터 했는데 목요일부터는 공급 물량이 450만 장에서 500만 장은 그거는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총리한테 보고하는 보고 물량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00만 장을 확보했지만은 대구 경북으로 일단 100만 장 정도를 보내고요. 의료진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량을 갖다가 약국 우체국에다 공급하다 보니까요. 예. 가셨을 때 단시간 내에 품절이 된 사례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허울뿐인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마치 마스크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입니다. 이게 기회가 평등하고 가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심지어 마스크 구매 행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끼어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으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정부를
슈퍼 전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제안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와 일괄 구매해서 통반장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을 통해 배포한다면 구매가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에도 구매가 되고 또 원정 구매라든지 사재기 구매라든지 이중 구매라든지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보는데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아까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 1억 3천만 장 정도의 무상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 무상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거는 지자체를 통할 수도 있고요. 의료진에게 주는 무상 원조에 대해서는 의료 창구가 또 병원이 있고 해서 그건 뭐 전달 창구를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무상 공급을 할 분야는 따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생산량의 증대입니다. 지금 일일 1,000만 개 정도를 1,300만 개, 1,400만 개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말에는 대개 1,000만 개가 한 5, 600만 개로 떨어지는데 보조금을 줘서라도 주말에도 이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절대 생산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대책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유통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한 보급을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를 누적해서 구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각 약국에는 DUR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을 중복해서 사지 못하도록 하는 DUR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가 제한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아마 2, 3일 정도 지나면 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영혼 없는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료들의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실천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겠죠? 그렇게 하기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 네. 지난 3년의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다만 그 내용 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라든가 해서 약간 시장에서 또는 기업들이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속도가 빨랐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이라든가 비판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좀 보강해주고 또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정책의 큰 틀은 어차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경제에 진짜 희망을 주는 그런 지표 한 3가지 하고 진짜 절망을 주는 지표 한 3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첫째 뭐 지표 3가지보다도 저는 대략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분배 문제만 관련해도요. 이 과거 개발연대 40년 동안은 성장 하나로 인해서 40년을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저는 기생충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런 성장의 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소득주 성장이 취하는 그런 정책 방향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속도가 시장에서 또는 기업에서 요청하는 수요하고 또는 그 기대하고 부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약간 정책과 그런 시장의 수요 기대가 엇박자가 났을 때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1, 2년 정도 뒤에 그 같은 문제점 제기된 걸 봐서 올해는 상당 부분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총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강성노조라든지 기타 세금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그 지표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것이죠. 경제성장 10년에 가장 낮습니다. 2%도 뭐 제대로 못할 겁니다. 다음 수출 감소폭 10대 우리 중에 10대 수출국 중에 제일 셉니다. 제일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대 기업 매출 반토막 다 나버렸습니다. 다음 자영업자 완전히 소득 하위 20% 수준으로 추락하는 자영업자가 70%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고 있어요. 빈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자
4.1% 115만 시대 돌입했습니다. 다음, 제조업 작년 상반기만 62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그렇게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알바 천국으로 알바로 100만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자리인 척 하는 일자리로는 성장을 못한다. 예산으로 소득 보장해주는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매력을 잃어서 대한민국에 나간 돈은 141억, 들어온 돈은 3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아까 성장률, 수출률, 매출, 자영업자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작년도에 여러 가지 국내 사정과 해외 글로벌 요인으로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도 목표만큼 이루지 못하고 해서 좀 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경제의 상황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예. 아까 재정 일자리 같은 경우 100만 개 됐습니다. 거의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수의 내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지. 예, 뭐 올 연초에 여러 가지 국제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회복의 모멘텀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피해를 극복하고 또 이런 성장의 어떤 최선의 모멘텀을 견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완전히 이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확장 재정 정책, 다양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옛말에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종자를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종자를 먹거나 잃어버리면 대한민국이란 좋은 토양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좌파 정부가